네, 스탁요정 이예린입니다. 두 분의 단 하나의 토픽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은 동원 F&B 준비해 주셨고요. 오늘 5.64%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이성우 이사님은 삼성전자 준비해 주셨고 0.60%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동원 F&B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브랜드죠. 참치 통조림, 소스 등 유통산업, 사료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최근 참치어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참치캔 매출도 따라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치 외에도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 하락 그리고 마케팅으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의 종목 동원 F&B입니다. 네. 참치 관련주인데. 네. 동원 참치. 네, 동원 네. 참치인데 지금 2분기 단 하나의 나의 종목이잖아요. 네. 동원 F&B로. 그냥 2분기 말고 네. 괜찮으시면 그냥 끌고 가시죠. 올해의 종목? 올해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올해의 종목으로 동원 F&B? 예. 그만큼 싸니까. 네. 예. 네. 제가 스타킹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등수 욕심 없다. 예. 다음 달이라도 가면 된다. 네.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싼 종목은 언젠가 모멘텀 가세되면 반응하겠죠.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회사 참치 쪽 통조림, 네. 예, 통조림 관련된 게 매출 한 40% 되고요. 네. 제가 또 잘 모르고 있는데 뭐 소와나무란 브랜드가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 덴마크 우유도 있을 거고, 아, 네. 네, 또 리챔, 네. 네, 스팸 말고 리챔, 네. 네, 그리고 또 뭐 양반김, 네, 네. 다 있습니다. 웬만한 네. 거. 그래서 네. 약간 유통 관련된 쪽도 소스까지 다 합치게 되면 이쪽도 한 45% 매출되는 구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참치가 절반은 안 되네요. 절반이 안 됩니다. 네, 약간 40%네요. 떨어졌는데 네. 올해부터는 또 바뀔 것 같아요. 올해부터는 또 이쪽이 큐가 늘어나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예. 바뀔 수는 있는데 그래도 반반. 유통도 예, 있고. 그렇게 네.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음식료 쪽 이번에 기대감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 올랐었죠. 네. 네. 이런 음식료 업체들은 같이 따라서 가격 올립니다. 안 그러면 망하니까. 네. 그러면서 가격 올렸는데 약간 인플레이션율이 뭐 최근에 다시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과거 대비해서는 꺾였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상황 쪽에서 음식료 업체들의 제품 가격들은 그대로 있죠. 그러면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구조가 네. 막 이제 작년부터도 슬슬 나왔는데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게 아무래도 정부가 가격 이제 막 약간 네, 통제하려는 움직임, 통제하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은 좋게 나겠죠. 더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만 유지돼도 돈 많이 법니다. 네. 그게 지금 음식료 업체들의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실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레벨업된 실적들을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예. 두 번째는 참치가 예. 지금 뭐 엘니뇨 라니냐 네. 이거 아까 잠깐 보셨었죠. 네. 근데 지금 태평양 연안과 네. 중심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그쪽은 또 날씨가 괜찮아서 예. 잘 잡힌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잘 잡히면 참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근데 올해는 참치 통조림 가격 그대로. 예. 그러면 또 스프레드가 발생하겠죠. 그럼 실적 좋아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제일 중요한 거는 쌉니다. 네, 올해 실적 대비해서 PER 5배, 예. PBR 밴드 0.7배. 네. 싸고요. 거기다가 올해 영업이익 그래도 한 1,90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따박따박하네요. 지금이 최고 실적입니다. 예. 네. 과거 대비해서 계속 올라오는 네. 실적. 그래서 올해도 한 14% 늘어날 걸로 보는데 예. 시총이 지금 7천억대다. 그러면은 거의 뭐 이제 반도 한 네 반, 배? 아까 PR이 5배? 5배, 4배 이 정도 차이밖에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싼 거는 그냥 갖고 기다리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배당도 줍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쪽도 배당 수익률이 한 2.3%? 이 정도쯤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지금은 갖고 기다려봐도 될 만한 종목으로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런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자료의 가격 비중이 굉장히 큰데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참치가 풍어가 예상된다. 그러네요. 네, 풍 풍어가 네. 네. 라니냐의 혜택을 네. 오히려 저쪽은 해수면이 올라가니까 우린 추워지고. 네. 그렇죠. 원양이다 보니까 네, 원양이다 반대죠. 보니까. 예, 예.
이렇게 또 하반기부터 어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지난해부터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은 또 주가 역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여기에 참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김도 양반김도 있고. 네, 김이 또 검은 반도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또 네. 수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햄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동원 F&B 이성웅 이사님은 현재 구간에서 2분기의 탑픽으로 O일지 X일지 한번 선택을 해주실게요. 음식료는 가지고 가야죠. 오.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뭐 옵니다. 네. 오고 아마 실적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요소들은 주가에 반응되었다고 보여요. 네. 왜냐하면 정부의 개입, 그를 통해서 단가는 인하가 물론, 되었고 네. 근데 여기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에서 더 이상은 통제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 두 번의 개입이 있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실적 회복 같은 경우는 기정사실하고 여기에서 글로벌로 매출이 느는 구조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멀티플 확장이 나오겠죠. 네. 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 동원 F&B의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일단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이 회사 6만 원, 7만 원대 항상 갔던 회사입니다. 네. 그때보다 실적이 지금이 더 좋거든요. 예. 근데 왜 주가는 못 갑니까? 이게 핵심인 거죠. 네. 그때랑 지금이랑 바뀐 게 뭐가 있죠? 전혀 없습니다. 네. 실적은 더 좋아졌고. 그럼 가야 되겠죠. 음. 그런 쪽에서 과거 보여줬던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 정도 밸류 하단부라고 하게 되면 레벨업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지금은 일단 목표가 1차로는 한 4만 8천 원대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네. 그냥 기다리면 2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손절가는 3만 2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은 동원 F&B 준비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48,000원, 손절 라인은 3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성웅 이사님의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스타 교정 혜린 알려주세요. 네, 삼성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젠슨 황의 발언을 필두로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삼성전자가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었는데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낸드의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엔비디아의 HBM 공급이 예상되고 있죠. 여기에 AI 추론 칩 마하 시리즈 개발에 나선 걸로 알려지면서 한글 기반 AI가 나올 걸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성웅 이사의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아, 대담한 하나의 종목, 나의 종목. 시총 1위 삼성전자로 오늘 피날레를 장식해 주시네요. 네. 네. 우리가 과거에 시설 투자 사이클을 봤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은 지속이 되어 왔어요. 네. 데이터 센터, IT 버블, 통신 장비 투자. 근데 이제 1년이죠. 1년이 지났습니다. 한 1년이 과거의 시설 투자 사이클로는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일반 반도체 업황 회복이 의미하는 거는 D램과 낸드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가격이 먼저 반등이 나왔고 끝점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뭔가라고 하면은 출하량이 올라가는데 가격이 빠질 때 그때가 일반 반도체로는 고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반 반도체 업황을 놓고 올해 예상되는 연간 영업이익은 40조.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인데 네. 570조까지는 기본 상승이 가능합니다. 네. 예, 이 부분을 놓고 변수를 대입을 해볼게요. HBM3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네. 한 5월 정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퀄 테스트 통과가 안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목표가 뭐 8만 원대 중반, 9만 원대 이 사이에서 매도입니다. 예, 그러면 통과 안 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라고 하면 한미 반도체 사면 됩니다. 네. 예, 그 연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통과되면은 삼성전자는 그대로 갈 길 가고 삼성전자의 HBM 단의 밸류 체인들, 네. TFE, 그 다음에 뭐 이오테크닉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를 같이 매수하시면 됩니다. 하나 마이크론. 네네. 네, 그 변수를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하 시리즈의 진행이에요. 네. 지금 예정된 것처럼 우리가 엔비디아 가속기 같은 경우를 비교해서 그만큼의 단가가 낮춰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론형 같은 경우에서 특색을 나타내는 이 부분이 출시돼서 지금 예정처럼 네이버에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는 삼성전자 이제 또 밸류가 훨씬 달라지게 됩니다. 10만 원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이 부분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진행되면 오케이, 진행 안 되면 없는 거죠. 네. 그 두 개 변수를 놓고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좀 보면 여러분들도 HTS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종목별 순매수 보면 무섭습니다. 이 맞아요. 외국인들이 그냥 무턱대고 500만 주, 600만 주, 700만 주씩 이렇게 사는데 이게 정말 엔비디아 퀄 테스트 하나로 들어오는 건가?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그냥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뭐 어떤 것들까지 우리가 끌어내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수요 부분의 이상인 거죠. 예. 디램에 쓰임, 낸드는 논외로 하고요. 네. 디램에 쓰임 같은 경우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수요가 끝날지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HBM 단에서 층수를 쌓고 있는 상황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무작정 층수를 쌓는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어떤 장비가 이걸 쓰이면서 또 반도체 수요를 창출할지 또는 다른 방식을 통해서 뭐 CXL 이런 걸로 예. 다양한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도체 수요를 창출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물음표 같은 경우가 수요가 어느 정도 감퇴가 된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예. 지금은 물음표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네. 이렇게 또 디램 수요까지 급증하면서 앞으로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부진 사장의 블록딜이 나왔던 거 외국인이 그대로 또 담았고 네, 할인율도 2%도 안 됐잖아요. 네. 마이너스 1%대에서 그냥 다 받아갔어요. 맞아요. 네. 연기금까지도 또 코스피는 네. 팔면서 삼성은 계속 담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대표님은 이분기에도 삼성전자 O일까요, X일까요? 선택해 주실게요. X 들면은 그럼 사람이 뭐 이상. 진짜 멋진 거죠. 맞아요. 용자죠. 네. 네, 오라고. 예, 그래도 마지막이라고 그냥 대미를 장식하시는 우리 네, 이성훈 삼성전자로. 기자님께서. 예. 네. 그래도 오라고 쓰고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오. 왜죠? 이번 1분기 때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레벨업된 실적 역시 그래도 구간이 명관이네 이런 반응이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모멘텀으로 20만 원 안착이 먼저 되지 않을까. 하이닉이 라는 20만 쪽으로 닉스가. 예, 예. 바라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 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변수가 약간 있는 것보다 지금 편하게 잘하고 있는 쪽을 또 시장이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쪽도 생각해 보시면서 뭐 다 좋죠. 네, 다 좋지만 이왕이면 저는 닉스형으로 네.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또 삼성전자도 좋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20만 닉스까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삼성전자 리포트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싼 AI 반도체주다 네. 하면서 또 목표 주가 11만 원까지도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성욱 이사님은 그러면 목표 주가랑 손절 라인 어떻게 정해주실까요? 저는 일반적인 반도체 업황의 회복 그 부분을 대입을 했어요.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린 시가총액 목표를 가격에 대입해 보면 95,000원이 노출이 됩니다. 예, 95,0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했고요. 네. 손절가는 65,000원입니다. 네.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예, 이번에 의미 없는 손절가를 놨습니다. 그럼 저 95,000원에는 지금 마 시리즈, 뭐 CXL, 온디바이스 AI 뭐 이런 거 다 합친 그게 95,000원이에요? 아니면 마는 콘테스트 아니에요. 통과 또 아니에요? 계약까지 다? 마는 또 빼요? 마는 아니고요. 네. 네. 마는 아니고 이번에 HBM3 계약까지? 네, 요 통과까지. 네. 네. 엔비디아 계약까지가 95,000원. 네. 네, 그럼 오늘 또 삼성전자 일단 1차 목표가로 정해볼까요? 네. 1차로는 95,000원, 네. 손절 라인은 65,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또 2분기 탑픽까지 들어봤고요. 목요일에 이렇게 항상 좋은 네. 종목 준비해주신 김민수 대표님과 이성훈 기사님, 그리고 또 저는 먼저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께 굉장히 아쉬운, 저희로서 굉장히 맞아요. 아쉽고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이 저희 스타킹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가 없게 되겠고요. 맞아요. 또 저와 우리 수지 아나운서 모두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 정수지 아나운서는 네.
어디로 갑니까? 네, 저는 이제 주말 오전 8시 주식 상담 넘버1이라는 채널에서 또 저희가 같이 계속 매일경제에서 함께 하잖아요. 네. 저는 또 주말 오전 8시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 도와드릴 테니까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또한 스타킹도 아직 끝이 아닙니다. 네, 인스타그램으로 이어지고요. 저는 어디로 가는지는 이따 인스타그램 시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채널 일단 고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